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찬스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 이야기보다는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제 변액보험 고객님들에게 펀드 운용도 펀드 운용이지만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단 말이에요. 물론 얼마나 읽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시장 브리핑을 따라서 오신 분들은 변액보험의 수익 그리고 연금액의 증가 또 다른 쪽으로의 음, 비상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올려드린 상담 내용을 보시면 12월 6일에 제가 고객님들께 코스피 지수가 더 오를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이때 5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있어요 그 내용이.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대신에 지금 12월에 들어가자고 하니 혹시나 조정이 오게 되면은 대응할 수 있는 이 리치가 너무 길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가 큰 조정이 없다면 그 유동성이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와서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큰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오히려 큰 상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절을 했을 때 대응을 하기 쉬운 자리였기 때문에 12월 6일에 이렇게 이제 코스닥 150 ETF의 매수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코스피 시장은 코스피 200 펀드죠. ETF. 그러니까 대형주 200개의 코스피 대형주가 모여 있는 지수는 사실 선물 지수예요.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ETF가 되는 건데 사실상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코스피 200이 오르면 코스피 펀드도 똑같이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코스닥 150 대형주들이 코스닥 종합지수와 움직임이 좀 달라요. 왜냐면 코스닥 150 지수의 대형주들은 코스피처럼 압도적인 비율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좀 고루고루 그리고 큰 차이가 없이 150 종목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전체의 시장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150은 좀 덜하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합지수를 투자하는 건 아니고 사실상 150 선물지수에 코스닥을 투자하는 것이라서 이 코스닥 대형주 쪽에 수급이 들어오거나 유동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코스닥 종합지수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ETF나 펀드는 코스닥 150 ETF나 펀드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합지수와는 좀 거리가 멀어서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자리까지 한 6% 그리고 예상 수익권은 제가 이제 플러스 한 20%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올라갔을 경우에 네, 그래서 20% 이상 올라가면 이제 분할 익절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유가 되는 자금 중에서 20%씩 네, 5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150 기준에서 1470이 깨지면 또 추세가 결국 깨진다 판단하면은 손절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융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금융 종합 소득 과세로 넘어가서 오히려 건강보험료나 세금이나 여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비과세인 코스닥 150 ETF로 뭐 금융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코스닥 레버리지 ETF로 또 거기에 맞춰서 코스닥 150 ETF, 레버리지 ETF를 같이 매수하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카톡이 왔어요 고객님께. 그래서 오늘 뭐 소고기 사 먹을 돈을 벌었다. 그리고 레버리지로 사서 지금 분할을 하고 있고 뭐 셀트리온 제약 이 셀트리온 제약도 잠깐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 코스닥 전반적인 대형주들의 움직임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큰 상승을 아직까지 못 보여줬고 오늘에서야 좀 이제 괄목할 만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사실 코스닥과 똑같아요 수익률이.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 한번 차트를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 제가 시장이라든지 변액보험의 펀드 운용이 결국 연금저축펀드 마찬가지지만 ISA나 IRP 이런 계좌들에게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같이 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변액보험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펀드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말씀드리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다른 금융상품을 운용할 때 참고해서 매매를 또 이렇게 하신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시장을 좀 보면은 차트를 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닥 150의 선물 지수입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숏 포지션이 파생해서 마진콜을 당하면 그만큼 이제 급등이 나오는 연쇄 작용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이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져가는데, 오늘 사실 기관들이나 이렇게 매수를 한 주체들이 코스닥 150 ETF를 매수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오늘 보니까 오늘 코스닥 종합지수는 7% 상승이고 150 지수는 11% 상승입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지금 11월부터 1월까지 이 두 달간 박스권에 위치하지만 코스닥 종합지수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괴리가. 그래서 한 번씩 설계사님 왜 코스닥 지수는 오르는데 제 코스닥 ETF는 제자리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이 괴리율이 있어서 코스닥 종합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 150 지수를 보고 ETF를 매매를 해야 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 차이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분의 매수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12월 6일부터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하단부로 봤을 때는 4분의 매수가 될 수 있고, 제가 손절 라인을 1470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이 윗단으로 말고 이 하단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 평단가가 1540포인트 정도 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조금 더 윗단에 사신 분들은 한 1580포인트? 어쨌든 이 박스권의 중심값 정도가 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마 여기 시가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코스닥 150 ETF를 잘 모아 가셨더라면은 지금 한 20% 정도의 수익이 나왔죠. 17%네요. 17% 수익이 나왔고, 코스닥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거의 한 40% 육박하는 수익이 한 달 반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코스닥 150이 레버리지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도 있구나 라고 느끼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떻게 해야 이 자리를 먼저 선점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건 주식 매매를 할 때도 제가 똑같이 적용하는 논리입니다. 매매 근거고 매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른 걸 보고 쫓아 들어가기에는 좀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조정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이런 도박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나 제 고객님들의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되죠. 떨어져 봐야 어차피 본전이고 이제 충분한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기다려볼 수 있는 거죠. 내려오면은 이제 본전에 탈출하면 되잖아요. 탈출하고 올라가면은 이제 수익을 차근차근 원할 때마다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남들이 코스피에서 관심을 가질 때 저는 코스닥에서 관심을 가졌다. 물론
코스피가 안 오른 게 아니죠. 네, 12월 6일부터 이렇게 마찬가지로 20%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은 그러면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으로 넘어왔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차트잖아요. 매매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즉 리스크 관리가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흐름보다는 코스피는 이제 버려두고 코스닥으로 오히려 매매를 하는 게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좋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매매는 항상 수익보다는 이 손실에 민감하고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 없이 조정장을 기다리겠다. 물론 5,100포인트까지 열려는 있어 보인다. 근데 이걸 바로 갈지 조정을 줬다 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이 흐름이 깨진 건 아니고 상승 흐름이 깨진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유동성이 코스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코스닥 150 ETF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네, 항상 그런 리스크 관리를 가져가야겠죠. 결과만 보고 말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만들기 전에 어떤 생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물론 최대한 예상에 대한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은 중요하지만 확률이 높다지 100%가 아니거든요. 한 번 더 죽이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보고 대응을 하면서 최대한 좋은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서 따져야지 뭐 결과만 보고 뭐 올라간다 했죠 라는 거는 뭐 매매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자리 이때도 아직도 기억나네요. 20년 11월 11일 빼빼로 됩니다. 무조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제가 리딩을 했었으니까. 이때죠. 11월 11일 자리에 이거는 3000포인트를 뚫으러 가는 시나리오다. 그래서 혹시 조정이 오면은 2400포인트만 안 깨진다면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3000포인트까지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저도 한 번에 갈 줄은 몰랐죠 이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얘는 떨어지면은 뭐 한 5% 6% 손절이지만 올라가면은 10% 20%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롱에 베팅을 하고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다른 쪽으로 또 공략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12월 6일에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가 57,000원을 얘기했을 거예요. 손절을. 네. 그래서 58,000원이었나? 딱 맞았던데. 58,000원인가 보네요. 58,000원. 58,000원을 손절 잡고 12월 6일부터 모아 가셔라.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서 쭉 모아 가셨더라면 물론 위험하긴 했어요. 위험하긴 했고 그런데 결국 중요한 자리는 안 깼잖아요. 깨지 않고 결국 이것도 한 17%. 근데 이제 막 출발하는 셀트리온 제약의 모습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제가 수익률을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오면은 다시 한번 이제 트레이딩적으로 담아 볼 수 있고 다만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과 같이 보셔야겠죠.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죠. 겁먹을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것도 대응을 잘하면 셀트리온 제약도 어느 정도 수익권이 나올 거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사신 분들 저희 같은 분들과 여기서 따라붙은 분들과의 리스크는 좀 다르겠죠. 성투하세요.